예감, 직관, 애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발명하고 창조해내는 그것은 과연 인간의 마음일까? 가능태 흐름은 마음에서 호사스러운 선물이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징조란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왜 맞아떨어질까? 현실은 두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형태로 우리의 지각 범위를 넘어서 있으면서도 물리적인 형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은 무한한 크기의 이중 거울과 같다. 한쪽 면에는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면에는 형이상학적인 가능태 공간이 있다. 그 가능태 공간은 가능한 모든 사건의 시나리오를 간직하고 있는 정보체이다. 가능태의 수는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무한하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한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의 꿈과 투시력, 본능적인 지식, 그리고 깨달음이 나온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바딤 젤란드 지움, 박인수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매트릭스 가능태 공간 정보장.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정보장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곧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매트릭스의 특정 섹터에 동조된 에너지가 이 섹터를 조명할 때 이 모델은 물질의 형체를 취하며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물질화 되기 전의 형태로 있을 때에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말을 바꿔서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장이 바로 예감, 직관, 예견, 예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이 나오는 곳이다. 정보는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외부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들어가거나 혹은 직관의 차원에서 잠재의식을 통해 들어간다. 정보장에 기록된 데이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모든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정보이다. 사실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그것을 해석, 곧 지식으로 바뀐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을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인지한다. 정보장의 데이터는 복잡한 에너지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에너지체에는 물질로 하여금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잠재의식 영혼 이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의식 마음이 그것을 소리나 상징으로 번역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 음악, 미술작품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거나 알 수 없는 모든 것, 이 창조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방식이다. 또한 직관적 지식과 예감이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가능태 공간의 흐름을 타면 세상이 당신을 마중 나온다. 가능태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음에게는 과분한 선물이다. 가능태의 흐름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펜듈럼에 떠밀린다. 펜듈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념이 만들어낸 에너지적 실체로서 집단적 사념체, 상념체, 에너지체를 말한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덤빈다. 마음의 단호한 결정들은 대부분 쓸데없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 대다수의 문제, 특히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가능태 공간이 이미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위대한 지성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가 미로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가능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게다가 그거는 최적의 해결책일 것이다. 최적성은 정보장의 구조 자체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원인 결과의 사슬이 가능태 흐름 안에다. 별도의 빠른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 빠른 흐름은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움직이는 가장 효율적인 길인 듯하다. 가능태 공간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최적의 가능태, 곧 에너지를 가장 적게 소모하는 가능태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흐름에 마음을 맡기고 단지 배역의 연기자가 되라. 이성은 단호한 의지로서 결정을 내린다. 이성은 자기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가서야 갑자기 그 일을 달리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마음이 부주의하거나 예리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항상 최적의 가능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흐름 속의 인과의 사슬이 마음의 논리 구조와 늘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결론에만 기댄다면 아무리 열심히 애써봐도 최적의 행동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마음은 보통 스트레스, 걱정거리, 좌절감, 늘어나는 일등의 압박에 시달린다. 달리 말해서 펜듈럼이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고집 세게 행동하고 외부 세계를 향해 정면 공격을 가한다. 흐름 속의 다음 연결 사슬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줄로부터 벗어나서 그 빠른 흐름에 몸을 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말하자면 균형을 유지하고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성의 수위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한다. 당신이 주변 세상과 균형 상태에 있을 때는 그저 흐름을 따라 나아가라. 당신을 안내해줄 많은 신호를 발견할 것이다.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참여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구경꾼이 되라. 노예도 주인도 되지 말고 단지 배역을 연기하는 자가 되라. 당신의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합리적인 단호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마다 뒤에서 잡아당기게 하라. 곁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자에게 자신을 빌려주라. 모든 것은 보기보다는 훨씬 쉽다. 이 단순함에 자신을 빌려주라. 당신을 폭포로 데려가는 것은 마음이지 흐름이 아니다. 문제의 중요성만 낮추고 흐름에 맡기면 보통 문제라는 것의 해결책은 좀 더 수월한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 새벽별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라. 마음이 추상적 범주를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과 영혼 사이의 연결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영혼은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영혼은 느낌으로써 한다. 영혼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결코 영혼과 뜻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이 어떤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 동조되어 물질 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해냈다고 가정해보자. 영혼은 어떻게 이 정보를 마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게다가 마음은 끊임없이 짓거리느라 바쁘다. 마음은 모든 것이 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모호한 신호만을 받고 있다. 그런 신호는 범주의 도움으로 식별해낼 수 없을 때가 많다. 영혼의 모호한 느낌과 지식은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통제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직관적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은 모호한 예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느낌이나 알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곳만 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사유, 소리 없는 소리이다. 당신은 뭔가를 이해하는 듯하지만 선명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고 직감으로 느낀다. 직관이 무엇인지는 살다 보면 누구나 적당한 때에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당신은 지금 누가 이리로 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무슨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낀다. 혹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그저 알고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느라 바쁘다. 영혼의 목소리는 이 생각 믹서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직관적 지식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일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내면의 말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영혼은 수많은 의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영혼과 마음의 합의를 이루면 원하는 것이 실현된다. 영혼이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동조시키게끔 가르치는 것과 영혼이 마음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에 마음이 귀 기울이기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삶에서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질적 실현 상태는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여간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인생이라 불리는 것을 얻는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특정한 섹터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영혼은 정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영혼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다가오고 있는 섹터들에 놓여는 것을 어떻게든 미리 내다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정의 순간에 영혼이 마음에게 하는 말을 명확히 알아듣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에게 영혼의 기분 상태를 잘 살피라고 부탁해놓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마음은 펜듈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해 있다.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영혼의 기분 상태를 살피기를 제때에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서 흥미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유일한 문제는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합일이라고 부르는 어떤 상태에서는 신비한 힘, 즉 외적 의도가 탄생한다. 당신이 만일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면 이 힘은 당신이 주문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이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물질로 실현시킨다는 것이다.